용추계곡을 품은 수도권의 대표 명품 공원인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이 수십 년간 묵은 쓰레기를 모두 걷어내고 도민들을 위한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환경보건 사업을 올해 5월 모두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매년 여름철에만 1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휴가지이지만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쌓이며 몸살을 앓아왔다. 더욱이 자연복원을 위해 용추계곡 주변으로 난립됐던 불법 건축물 등을 정비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연인산도립공원을 직접 운영, 관리를 시작하면서 자연생태계 및 문화경관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이번 환경보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자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등산로나 계곡, 임도뿐만 아니라 불법 투기된 산림 내 폐기물 등을 매주 2에서 3회씩 상시 수거하며 무려 2천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모두 걷어낼 수 있었다. 연인산은 당초 이름 없는 산을 가평군에서 공모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에 이름을 지었으며 용추계곡뿐만 아니라 장순응선에 있는 약 2km의 철쭉터널과 얼레지 군락지 등 많은 야생화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도는 지난 2005년 이곳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뒤 2018년도부터 직접 관리에 들어가 이번 환경보건 사업을 포함해 편의시설 개선, 볼거리 확충 등 명품 공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에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상과 용추폭포, 무송암 등의 쉼터를 조성하고 급경사지의 목재계단 설치 및 안전로프 보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숲길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이야기가 있는 연인산 도립공원을 수도권 최고의 녹색 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부, 가평군, 지역 주민, 이용객 등과 소통, 협력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기업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이 2008년 시행 이래 최대 경쟁률을 경신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2020년도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 결과 17개사내외를 선정하는 기업 주도 분야에 총 249개사가 지원해 14.6대 1의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9년 1차 경쟁률인 10.1대 1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 밖에 창업 분야가 10개사 내외 선정에 65개사가 접수해 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북부 특화 분야 4.7대 1,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 3.0대 1, 제조업 혁신 분야 2.3대 1을 기록해 전체 평균 경쟁률도 9.6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쟁률 상승의 원인으로 도는 5월 초 마련한 R&D 제도 개선 방안의 본격적인 시행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한 온라인 설명회를 꼽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기술 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일정액의 기술료를 받는 정액 기술료를 과감히 폐지하고 매출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발생하는 기업에만 성공 기술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편해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 기존 13종에 달하는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연구자의 편의를 증진한 바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 방식에서 온라인 형태의 설명회로 대체해 시행계획 전반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세부적인 정보를 상시로 제공한 것도 경쟁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의 인권 침해 요소 개선, 권고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된 고용차별 규정 등 11개 인권 침해 운영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27일도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설 운영 규정에 유사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올해는 모든 시설을 권고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6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규정을 대표로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인권침해 요소 11건을 도출, 이날 심의 주제로 제출했다. 이날 의결된 구체적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설 내 집회, 시위 등 단체 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문서와 전단 같은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금지한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다. 또한 종사자의 선동, 행위를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의 중에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관련 규정에도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이 역시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받았다. 종사자의 결격 사유 가운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시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상황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규정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 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삭제 권고를 받았다. 복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 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월요일 등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기 출근이나 야근 등의 규정을 둘 경우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의 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신설을 권고했다. 도는 6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이 같은 권고를 한 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의 권고는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